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조교 방송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 사유가 되기는 되는 거냐? 어? 뭐 안 되는 걸 이렇게 자꾸 지금 수사끼 맞추는 게 아니냐? 수사가 왜 이렇게 느리냐? 지금 우파 쪽에서는 지금 보수 우파 쪽에서는 지금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2차 구속영장은 언제 치느냐? 에? 뭐 어그저그러면서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다 하는 게 제가 알아본 바로의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정치적이라는 것은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에도 훅 하고 2차 구속영장 체포 동의안이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이렇게 제가 옆에 있는 제가 소통할 만한 분들을 경양각지에 소통할 만한 분들하고 얘기를 나눈 그 결과로서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제 개인의 소견이지만은 그래도 다분히 객관성을 부여한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2차 구속영장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구속 사유가 안 되는 거를 지금 억지로 끼 맞추는 거냐? 왜 이렇게 늦으냐? 정말로 지금 이렇게 늦는다 그러면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윤석열 한동훈이 콤비가 돼가지고 우다닥 해치웠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대통령 직을 외출로 달아놓고 와가지고 이거 수사 좀 안 해야 되겠나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검찰에 인력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다른 사람 깜빵 보내는 일인데 참 관심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안 그런 척 하면서, 저부터 그렇지요. 안 그런 척 하면서 남 안 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심보가 그 인간의 그 밑바닥에 딱 깔려 있어요. 이게 이재명이 문제나 김남국이 문제나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가리들 하는 문제나 정말로 이 법이 있는 법치국가니까 법이 기준으로 징치해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해야 될 만한 거는 좀 빨리 해야지. 너무 이게 늦고 이러니까 지금 범죄가 아무리 중하고 그래도 식상해지잖아요. 식상해지니까 지금 신경질들을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리 안 되느냐? 안 되는 거 억지로 따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반발을 받고 있다고 봐야지요. 여론의 반발을 받고 있다고 봐야 돼. 빨리빨리 좀 처리하세요. 지금 이재명 2차 구속영장과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제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참고로 알아본 그 저만의 추측이고, 또 예상을 한번 해본 것을 제가 오늘 논평으로 엮어보겠습니다. 논평도 제 개인의 바람을 전적으로 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중적인 여론이라든가 그래도 법이 있다 그러면은 법의 객관성을 이렇게 가미해서 하는 거지, 논평이라 그래가지고 지 개인 얘기만 한다 그러면은 자기 주장밖에 안 되지요. 논평이라는 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2차 체포 동의안이 과연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하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국회에서도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빨리 해라 늦게 해라 독촉하고 최근할 수는 지금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저 같은 유튜버들이라든가 특히나 이런 또 정치적인 유튜버들은 이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서 서로 질문들을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거는 없어요. 명확한 거는 검찰만이 알고 있는 거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검찰이 이제 어느 정도 수사가 진전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될 일인데, 그걸 지금
계획을 딱 세워놓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는 뭘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지금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다 1차 체포동의안이 2월 말에 부결됐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는데 그때의 대장동, 그 다음에 성남 FC, 위례 신도시 이래 세 가지를 엮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본회의에 올라가가지고 부결이 됐는데 정말 이것도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됐어요. 12표 내지 13표 거기에서 간당간당하게 이 부결이 됐는데 몇 사람만 더 아니 찬성을 했다 그러면은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대에 올라가지고 구속을 면하느냐 구속됐느냐의 그런 기로에 섰을 수도 있었는데 이 국회의원이란 이 특권, 면책 특권, 체포 동의안을 다시 한번 의결할 수 있는 이 특권으로 인해서 지금 이재명이 활보하고 다니는 겁니다. 재판은 지금 계속하면서 당소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찬성표가 그때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당황했을 거예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로서는 이 체포동의안이 이제는 지금은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온다 그러면은 2차 체포동의안은 부결되기가 그렇게 힘들 거예요. 지금은 전날에 2월 말에 있었던 1차 체포동의안 부의됐을 때하고는 영 상황이 달라져 있어요. 지금은 민주당 안에서도 으쌰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온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정말로 까무러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 옆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것들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이 그래도 미워도 우리 그 안동 사람 아닙니까? 영주 안동이고 안동 경계로 따지면은 몇 걸음 안 걸을 차이에 있지 않는 그런 안동 사람인데 이재명이 참 좀 좋은 정치인으로 지금 이런 흉어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데 그건 참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저는 또 이재명의 지지자들하고도 저는 또 잘 알고 있는 사이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재명이 영주에 와가지고 제일교회에서 그 예배도 보고 이래 했는데 좀 반성 좀 하고 회개도 하고 잘된 것은 잘된 대로 못된 것은 못된 게대로 잘 정리해가지고 정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래 하면은 2차 체포동의안이 언제 올지는 대략 지금 또 시중에서는 5월달이 위험하다 그러면은 얘는 또 6월달 얘기를 지금 많이 하는 거예요. 6월달이 지금 내일 모레가 6월달이에요. 6월달이 내일 모레인데 그 시점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유튜버들은 저도 유튜버지만은 이 조회수를 올리고 싶거나 이렇게 채널이 주목받기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인 얘기, 좀 더 핫한 얘기, 좀 더 긴장되는 얘기를 하고 싶기는 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택도 없는 얘기하면 안 되고 많은 유튜버들이라든가 언론 매체들이 전번에 2월 말에 했고 나서 이거 검찰이 이래 되면은 우사를 당했는 거니까 곧바로 2차 체포 동의안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예상을 했는데 이제 또 6월 얘기가 나옵니다. 6월 얘기가 나온다 그런 거는 6월을 해봤자 이제 내일 오늘이 29일 30일 31일 6월 1일이에요. 내일 모레가 지금 6월 1일인데 지금까지의 예상은 모두가 다 빗나간 거 아닙니까? 빗나갔잖아요. 빗나갔다 그래가지고 잘못했다 그런 건 없어요. 이 정치 뉴스를 다루다 보면은 그런 예상이 빗나가는 거는 다반사로 있는 얘기고 어쩌다 맞으면은 네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그 정치 환경이 너무나 다변화되기 때문에 빗나가는 거는 다반사입니다. 다반사이고 지금 6월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6월 얘기가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한번 요 뒤에 지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히 이런 일들은 누구나 알 수도 없고 검찰이라 그래도 그 위에 그 상층부의 수뇌부
수뇌부 머리는 하나잖아요. 근데 머리가 하나가 아니고 머리 하나에 그 주변에 있는 한 두세 사람 정도는 아마 이런 구도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자기네끼들이 그런 얘기 정도는 주고받았겠지.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감히 짐작을 못해요. 그런데 이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옆에 주변 얘기로 가지고 이제 짜맞추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변 얘기로 짜맞추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있었던 윤관석 의원이라든가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30일 날 보고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내일이네요. 내일. 그것도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만약에 윤관석 이성만의 체포 동의안이 이재명 대표의 2차 체포 동의안의 예고편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참에 잘못하면은 윤관석 이성만 이 체포 동의안 의결이 있고 난 이후에 연달아서 또 이재명의 2차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더 이렇게도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다 그렇게 많은 변수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질문이 자꾸 이제 우리들끼리는 서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저들은 어느 쪽을 이해해야 될지 저들도 사실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 옛날에 청와대에도 있었던 최재성 의원이 있어요.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지냈던 사람이 어느 방송에서 나가서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얘기했는 것들이 이제 신빙성을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빙성을 더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윤관석 이성만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재명 당 대표의 2차 체포 동의안의 예고편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2차 체포 동의안이 곧 넘어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 얘기가 6월 위기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 위기설로 오는데 5월 30일 날 그 보고가 있고 의결을 하게 되면은 6월 위기설 예상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간에 언론하고 일부 유튜버들은 이제 뭐 이재명이 2차 체포 동의안이 오고 가결이 되면은 실질 심사를 받게 되면은 구속을 명치 어렵지 않나 이래 되면 구속이 되지 않나 이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절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가고 하는데 아직 그거는 구속영장도 청구되지 않고 체포영장도 지금 체포 동의안도 지금 넘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2차로 그 체포 동의안이 구속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얘기인데 이것들은 또 정치권의 한 그 파장이고 우려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채널의 조회수를 노리기 위해서 가장되게 택도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또 빨아 당겨 보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고 정해진 스케줄도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좋게 평가하느냐 나쁘게 평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에 있어서도 팩트냐 아니냐 이 문제들이에요. 전망도 그 구속영장 문제 체포 동의안 문제 이런 것들도 그런 전망들도 팩트에 기반해가지고 그 전망을 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봐야지 그렇지 않는 얘기들은 그렇게 신빙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개인의 기대에 반영해가지고 뭐 구속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재명이 미우니까 구속했으면 좋겠다. 난 그래도 이재명이 좋으니까 구속되지 말고 뭐 재판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논평이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주변 여건이 가미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5월달에 영장 청구라든가 4월 영장 청구설은 이제는 빗나가 버렸고 이제 6월 위기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니도 나도 장담할 수 없는 위기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속영장 청구를 어떤 빌미로 하겠는가 하는 것들도 상당히
관심거리고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옆 주변 사람들에게부터 취재한 그런 결론을 봐가지고는 6월 영장도 청구가 되기 힘들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일요신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일요신문. 일요신문의 그 한 곳을 보니까 그 기사가 이런 게 나 있어요. 검찰이 연말이나 돼야 2차 체포영장 청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안죽도 달수로는 5월이고 내일 모레 6월인데 아직도 7개월이나 남았는 그런 얘기, 연말에 가면 7개월 뒤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라든가 재판이 늦다고 지금 굉장히 갑갑증을 느끼고 짜증을 하고 식상해하고 있는데, 7개월 뒤에 구속영장을 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굉장히 좀 황당한 그런 부분도 있지요. 연말쯤 가면은, 그 시기쯤에 가면은 지금 어떤 사건을 처음 수사하고 시작해서 수사를 해도 그때 가면은 영장을 칠 수 있을 텐데, 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뭐 가지수도 많고 양도 분량도 많지만은 아마 언제 시작한 수사가 지금 이래가지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특히나 보수 우파에서는 이재명의 대표 말이야, 저 구속사유 되나 안 되나, 이걸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되는데 왜 이렇게 늦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전개되는 거 보면은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단계에 거의 들어가 있고 접어들었는데, 이게 이제 연말에 청구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이 일요신문의 기사를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그 기사 안에는 연말이라는 말을, 연말에 청구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설명을 해놨더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또 의문이 들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 수사 중인 거는 대략 보면은 훑어보면은 세 가지 정도가 돼요.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백현동 수사하고, 그 다음에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하고, 경기도 성남지청에서 하고 있는 정자동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백현동은 그럼 어느까지 왔느냐 하면은, 백현동은 김인섭 씨가 6월 초에 공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배임이 되겠죠. 그런데 그 김인섭 씨하고 동업을 해가면서 지분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았다는 그 아시아 데벨로퍼 정바울러 회장, 이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 며칠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거의 수사를 거의 시작한다는 이제 의미인데,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한다는 거예요. 김인섭 씨는 지금 재판에 들어가는데, 정바울 회장에 대해서는 이제 압수수색이 시작하면은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그런 얘기인지, 정말 이게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김인섭 씨와의 관련된 거는 거의 배임 아니면 횡령 이런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판을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정바울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이게 뭐냐. 그리고 이거는 또 백현동의 저수지를 찾아야 되는데, 저수지 가다난 무죄나는데, 저장해놨는데 아직 이거는 나온 게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찾아내야 되는 게 지금 수사관들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그 백현동 저수지 이걸 지금 명확하게 찾지를 못하니까, 그게 대장동 수사하고 백현동 수사하고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유동구,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은 다 기소해놓고, 백현동, 대장동 저수지 이게 428원 건인데 이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아직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유동기 씨는 입을 열었고, 김만배 씨는 입을 안 열었고, 유동규, 남욱은 입을 열었고, 김만배, 정진성은 입을 안 열었고, 하하, 이 복잡하다. 김응, 이렇게 세 사람, 이 사람들의 입을 열기 위한 수사가 지금 계속 중인데, 이게 지금
수사가 자꾸 오래 가니까 이를 지금 입을 열어야 될 사람들도 이러다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멀쩡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생각도 하면은 입을 더 안 열게 되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겠다 이래 되면은 이제 또 이 사람들이 또 동요가 생겨서 또 어떤 대답이 나올란지는 모르겠지요. 그와 똑같이 백현동이라든가 김인섭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정바울러 회장 압수수색하면서 백현동의 정바울러 회장이 벌였다 그러는 3,200억, 이 중에 상당 부분이 틀림없이 저수지에 지금 푹 잠겨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저수지를 발견을 못하니까 이 수사가 굉장히 어렵고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라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도 대장동 수사처럼 백현동도 그냥 이재명 대표의 배임, 이 정도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구속영장보다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건으로 이제 뭐 구속이 될란가는 모르지만은 이 백현동 건은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저수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 딱 떨어지는 그런 좌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수지가 지금 찾혀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을 찾으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시간이 많이 허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북 송금건인데, 이거는 김영준 민주연구원 부원장한테 소환장까지 발부가 됐었죠.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턱 밑같이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안부수 대호 회장 뭐 대부분 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드러났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부인한다 해가지고 이게 그냥 확 사건 자체가 확 무너져 없어질 그런 수사는 아닙니다. 이게 누가 하나 부인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사는 아니에요. 이게 어찌 보면은 가장 빨리 와 있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2차 체포 동의안을 청구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도 명색이 제1야당의 대표고 국회의원으로 따져도 제일 다수의 숫자를 갖고 있는 제1야당의 당대표를 구속하는 문제인데, 그래도 그 사안도 어느 정도 거기에 걸맞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검찰의 그런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를 아마 더 깡깡 이렇게 확실한 거를 묶어 가지고 수사를 저쪽에 구속영장을 쳐보려 그러는데, 수사의 진척 속도는 대북 송금 문제가 제일 많이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정자동 이게 수사의 진정 속도가 아주 늦습니다. 이거는 늦은데, 이 정자동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성남시의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지금 마무리가 된 것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성남시 공무원들은 전응 진상이 정자동 사업 시행 배지치 종합 개발이죠. 이 배지치 종합 개발에 수의계약을 하라고 이런 것을 이제 정진상이 압력을 했었다 안 했었다 이제 이 얘기들인데, 이런 걸 지금 계속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그 전진상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건 모두는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긴 있지만은 다 지금 시간이 필요로 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검찰이라는 인력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마무리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중간 단계급인 그 다음에 배지치 종합개발에 이런 사람들도 계속 부르고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 정리가 빨리빨리 돼가지고, 왜 검찰은 구속영장을 치느냐 안 치느냐 2단계까지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단계가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시민들도 짜증이 나고 식상해지고 있는 겁니다.
정진상 전 실장을 소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머지않아 가부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김남국의 코인 사건이 갑자기 터짐으로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쪽에 검사라든가 수사관들이 상당수가 지금 그쪽으로 지금 파견되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사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일할 검사들이. 거기다가 대장동이라든가 성남FC 이 공판에 또 검사들이 직접 또 이거 공판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또 여기에 또 인력이 또 뺏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처 돈봉투 사건 수사하랴, 김남국이 코인 수사하랴, 거기에다가 또 공판 갈랴, 제대로 지금 그 수사를 할 검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얘기가 지금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력이 없고, 그래서 이제 돈봉투, 이제 일단 돈봉투 사건만이라도 빨리 매듭을 짓고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판단해 가지고 그 인력을 다른 데로 지금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수사 인력을 거기다가 투입해 놓고 빨리 끝날 수 있는 거는 빨리 처리해 보자 하는 그런 지부의 지위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허겁지겁하고 있는 이 수사가 지금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성과가 지금 빨리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나오고 상당히 지루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일요신문이라는 데서 보도한 대로 이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연말쯤에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것도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그것도 참 궁금한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언론 매체나 일부 성급한 유튜버들이 떠들고 있는데, 이거는 7월 8월 지금 6월 위기설이 있는데, 지금 6월 위기설도 이금방 얘기했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갖고 한다 그러면은 6월 위기설도 뭐 어떻게 볼 수 있지만은 갑자기 튀어나온 돈봉투하고 코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6월 문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력이 없어요. 응? 그리고 검사들이 7월 8월 되면은 또 휴가를 가야 됩니다. 검사들이 지금 이 일 바쁘다고 자기 휴가 안 가지는 않거든요. 또 검사들도 휴가 가쁘면은 그 밑에 수사관들도 휴가 가쁘면은 거의 또 개점 휴업 상태예요. 7월 8월 두 달 동안이. 그러면은 9월 10월 11월 12월인데 거기에다가 법원이 지금 휴가 가고 난 이후에 일들이 7월 8월 이거 넘기고 나면은 9월 10월 11월 12월인데 이렇게 되면은 연말설 또 부정하기 어렵고 해를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대략 올 가을 정도가 되면은 빨라도 올 가을이 될 것이고, 늦어도 올 가을이 될 것이고, 이 가을에다가 지금 초점을 많이 맞추는 거예요. 가을에서 초겨울. 분명한 것은 6월 위기설은 가능성이 지금 봐서는 희박해 보인다. 백현동하고 대북송금 정자동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제2차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다가 내려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 흐름상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지 지금 가망이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 자체가 워낙 장기 전망이라 가지고 중간중간에 변수들이 많아요. 지금도 변수가 생기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정근의 돈봉투, 송영길의 돈봉투가 갑자기 튀어나왔고, 저쪽에 김남국의 저쪽에 코인 투기가 갑자기 튀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저쪽에 전망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다. 하지만 2차 저차 다 봤을 때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도 6월 위기설은 가망이 없고 7월 8월은 법원의 휴가철이고, 법원만 휴가철이 아니고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관공서라든가 모든 국민들의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별로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부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글쎄 대략으로는 올 가을 정도의 체포 동의안이 이재명 대표 총의안이 늦가을이나 초겨울쯤에 연말쯤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분명한 거는 5월은 이제 다 갔고 6월 위기설도 아닌 것 같고, 지금 흘러나오는 그런 얘기들로 봤을 때는 백현동이라든가 대북송금, 정자동 이걸 한데 묶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2차 구속영장, 2차 체포 동의안이 만들어져서 국회로 보내지지 않을까. 그 시기는 가을 중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워낙 장기 전망이래 가지고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고, 그간에 또 변수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게 내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얘기했던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이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잖아요. 곧바로 이어 딸려 들어갈 것 같았던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안 맞아 나가는 거예요. 언젠가 이렇게 제가 뭐 꼭 집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아니에요. 결국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은 결국 가을로 넘어가는 것이 맞고 겨울로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보수 우파 진영에서 성급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사유는 되느냐, 이런 문제들은 너무 성급한 문제고, 왜 이리 늦느냐 하는 것은 검찰 수사관, 검사 인력과 검찰 수사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서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그 관심이 이런 속에서 늦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조교 논평으로 엮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